오늘은 복잡한 1차 방정식의 풀이 그리고 방정식의 활용에 들어가기 전에 추가적인 보충 설명 몇 가지를 더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수업하는데 시간이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거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선생님이 오늘 해야 될 거 프린트 드릴게요. 자, 오늘 숙제는 예고한 대로 50문제 프린트. 근데 프린트가 50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100문제로 나왔는데 50문제가 아니죠. 한 7, 80문제를 주고 오늘 학원에서 집에 가기 전에 2, 30문제를 해결을 해서 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숙제는 50문제 정도가 되게 맞춰드린다는 얘기예요. 이번 숙제할 때요? 당연한 걸 물어보십니까? 왜 안 됩니까? 자, 오늘 복잡한 방정식에 대한 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숙제가 나가는 부분들이 정답지가 따로 없이 선생님이 다 채점을 할 거거든요. 정답률이 미리 예고한다는 거야. 80% 이상이 나오지 않고 실수를 해서 틀리건 뭘 하건 정답률이 80% 이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도 멈춰 놓을 겁니다. 그리고 계산 연습시킬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복잡한 방정식에 대한 풀이 이거부터 얘기를 해보자. 복잡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중등 교과상에서 복잡하다는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 분수가 나오거나 혹은 소수가 나왔을 때를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게 이 1차 방정식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부등식도 풀어볼 것이고 방정식이 여러 개가 묶인 연립방정식, 뭐 2차식으로 된 2차 방정식 뭐 여러 가지를 막 풀어볼 거거든요. 그때 그럴 때마다 항상 복잡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아, 분수랑 소수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경우는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식이 길어져요. 혹은 미지수가 여러 개가 나오게 돼요. 이런 두 가지 범주 안에서 복잡하다라는 녀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즉 복잡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한 번의 문제를 암산으로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들이 더 이상 암산이 되지 않는 걸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암산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될 거 아니야? 암산으로만 그동안 문제를 풀면.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쉬운 문제들에서 일부러 식을 계속 써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계속 쓰지는 않더라도 쓰는 게 몸에 익으면 복잡하게 나와도 쓰면서 접근을 하게 돼서 정답률이 월등하게 많이 올라갈 거야.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야. 지금 당장은 좀 귀찮아도 나중에 복잡한 거에서 쓰면서 하려고 해봐. 고역이야. 쉬운 거 풀 때 그냥 식 쓰면서 풀고 복잡한 거 가서는 많이 맞추면 그만큼 식을 쓸 일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복잡한 방정식에 대한 풀이를 하게 됐을 때 풀이하는 방법은요, 각기 두 가지 형태에 따라서 풀이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분수나 혹은 소수가 등장하게 됐을 때 이때는 전부 다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 거냐면요, 무조건 분수로 모든 식을 다 고치세요. 분수로 모든 식을 다 고치시면 됩니다. 소수가 나오면 다 분수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분수가 나와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냅두면 되는 거고요. 확인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고친 다음에 2단계 분모를 모두 없애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분모를 내 맘대로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지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뭘 이용해야 될까요? 분모를 없애는 거. 분자를 이용할까? 약분? 약분이 더 안 될 수도 있어. 통분을 해서 분모를 없앤다? 통분을 하면 분모를 합치는 거지 없애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앞서서 배운 내용, 지난 시간에 수업한 내용에 그 힌트가 숨어 있어.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모든 식들은 다 등호가 포함된 등식이죠. 그 등식의 성질을 직접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야? 다시 한번 물어보자. 등식의 성질 첫 번째, 재민이 뭐야? 민재 뭐야? 민재 뭐야? 아, 재민이 뭐야? 나 미쳤나봐. 어이씨, 재민이 뭐야? 첫 번째. 양변에 응.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을 투입하거나. 정답. 두 번째.
다른 수를? 안 외웠지? 아니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써는 대로 외우라 그랬잖아. 읽으면 되잖아. 0이 아닌. 소연이. 그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얘기였었지? 그러면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를 없앨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분모를 없애게 되는데 누구를 이용해서 분모를 없애게 되느냐? 바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없애게 됩니다. 이것은 등호가 포함된 식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없애는 거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없애고 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하게 되느냐? 이제 우리는 그냥 풀어버리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 순서에 맞춰서 무조건 문제를 풀 거고요. 이번 숙제를 하시는 동안에도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연습 있지? 한 번 더 연습까지 노트에 풀 거거든요. 복잡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습 이번에 여러분들 노트에 안 풀었잖아요. 나 유제밖에 못 봤는데? 이따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한 번 더 연습이라고 써져 있는 걸 내가 못 찾았어. 그러면 어쨌든 노트에다가 이번에 싹 다 풀 거고 마찬가지로 뒤에 단원 마무리 문제들 있죠. 개념 익히기. 여기는 그냥 책에다 푸시면 되고요. 똑같이. 그래서 한 번 더 연습까지 노트에다 풀 건데 노트에다 풀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눈으로 잘 보세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풀어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필수 예제 2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가 보죠. 자, 필수 2번의 첫 번째 문제 봐보세요. 지금 보면은 0.2x 그 다음에 플러스 0.3을 계산한 게 0.7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10을 다 곱해서 소수를 없애버려도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할 거란 얘기예요. 전부 다 분수를 고칠 거야. 익숙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좀 귀찮더라도 돌아가자. 자, 어떻게 분수를 바꿀 거냐? 일단 10분의 2x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더하기 10분의 3을 계산한 게 10분의 7이다라고 이렇게 일단 식을 한번 바꿔서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누굴 곱할 거야? 분모를 없애야 되는 거지? 누굴 곱해야 분모가 없어져? 그래, 여기 있는 항에도 10을 곱하고 이쪽 항에도 10을 곱하고 이쪽 항에도 똑같이 10을 곱해야지 분모가 없어지지? 싹 다 곱해서 밑에다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2x 플러스 3은 7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푸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그럼 어떻게 풀 거야? 2x가 4라고 써지겠죠?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됩니까? 2.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되 여기 요 식과 요 식 만들어진 식들 있죠? 요 식 두 가지를 같이 쓰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자, 이번에는 필수 예제 문제 내가 같이 풀어도 이번에는 필수 예제도 같이 풀어갖고 오고요, 집에서.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또 한번 보자고요. 두 번째 거는 0.1x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0.3을 계산한 것이 0.02x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0.18로 돼 있죠? 자, 이번에도 뭐 해야 돼? 분수를 고쳐야 되지? 앞에서부터 몇 분의 몇 x? 10분의 1x.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10분의 3은 뒤에는요? 100분의 그렇죠. 2x 그 다음 더하기 100분의 18 맞습니까? 이제 모든 항에다 뭐 곱할 거예요? 정답. 100을 곱해야지만 여기 있는 애들 없앨 수 있지? 10을 곱하면 얘네들이 안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100 여기도 곱하기 100 여기도 곱하기 100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쓰면 이제 여기 몇 x 돼요? 정답 10x 마이너스 여기는요? 오 좋아요. 30은 여기는요? 그 다음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풀면 되겠지? 누구 이항할래? 그래 2x를 이항하고 마이너스 30을 이항해 오면 되지? 그럼 2x 이항하면 아예 계산해버려. 몇 x 돼요? 8x. 확실해? 네. 좋아요. 8x는 얼마 되죠? 계산 아예 하면 48?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럼 x가 얼마예요? 6.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식을 써서 문제 풀어 나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필수 예제 3번도 아예 같이 봅시다. 자 필수 3번을 지금 우리가 딱 보면은 첫 번째 이번에는 뭘로 나와 있어요? 분수로 나와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식이 써 있어.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과정은 빠진 거지. 그럼 바로 그냥 여기다가 분모만 없애버리면 되겠지?
분모를 없애고 싶어. 어떻게 없애야 될까? 누굴 곱해야 될까? 12? 10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최소 공배수? 맞아요. 우리가 분모를 없애게 될 때는 분모 없애라고 시켰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거지? 분명히 누군가를 곱해야 되지? 곱하는 숫자가 잘 떠오르지 않지? 그럴 때는 누구를 이용하면 되냐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없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숫자가 최소 공배수를 찾는 게 너무 귀찮고 싫잖아? 그러면 분모를 다 곱한 수를 곱해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분모를 다 곱한 거 지금 얼마지? 24지. 근데 그걸 또 24로 했을 때 지금은 숫자가 쉬우니까 망정이지, 숫자가 좀 커지면 그걸 곱하는 것도 1이지.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여기 곱해야 될 게 그냥 3 곱하기 2 곱하기 4구나라고 써버리세요. 그럼 여기는 곱해야 될 게 누구예요? 또 3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여기 보이는 숫자도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써버린 상태에서 여기서 3하고 3만 딱 약분하고 나면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몇 x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굳이 한꺼번에 곱한 다음에 약분 또 하려고 막 머리 쓰지 말고 약분을 먼저 해놓고 곱하는 걸로. 알겠어요? 그럼 여기는요, 2랑 요렇게 약분하면 얼마 남아요? 그래, 마이너스 12. 이쪽도 약분하면요, 는 6x.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게 원래 제일 베스트인데 그걸 찾기가 귀찮을 때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자, 누구 양할 거예요? 재민아. 12를 마이너스 12를 2양해? 그리고 오, 좋아요. 그럼 계산하면은 2x는 뭐라고? 플러스 12x? 10이요. 12. 정신 차려. 이거 봐. 집에 부랴부랴 숙제를 하고 출근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x가 얼마죠? 그래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습니까? 계산하는 방법들을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또 한번 가보죠. 두 번째 건을 봤더니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복잡하다. 8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3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3x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죠? 자, 어떻게 할래요? 전개예요? 안 할 거예요. 네. 무조건 뭐 하라고요? 분모 없애라 그랬잖아요. 없앨 겁니다. 여기 지금 분모가 누구야? 8하고 2가 보이죠? 누구 곱해야 될까요? 그래, 최소 공배수 찾는 거 이번엔 너무 쉽지? 그러니까 바로 이쪽에 8 곱하고요. 여기도 8을 곱하죠. 마지막에 있는 이 1에도 8을 곱해야 될까? 곱하면 안 될까? 곱해야 될까? 곱하면 안 될까? 해요 말아요? 하지 말까요? 아니 뭐야, 해야죠. 왜 해야 돼? 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야 되지. 즉 모든 항에다가 다 똑같이 곱해야 되잖아. 분모가 없다고 해서 안 곱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곱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약분 또 해서 이렇게 쓱쓱 지워버리고 나면 남는 게 누구예요? x 플러스 3되죠? 굳이 전개할 필요 없었잖아요. 그제? 다시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4 남죠? 얼마 돼요? 12x 마이너스 1이죠? 그래, 8이죠. 8. 1에다 8도 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누구 이항할 거야? x 가자.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8이 이렇게 이항해 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쪽 11 되죠? 12x에서 x 이항한 거 빼면 11x. 따라서 x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잡한 식에 대한 풀이는요, 무조건 분수로 고친 다음에 분모를 없애라. 분모의 최소 공배수 이용할 건데 최소 공배수를 찾기가 너무 귀찮다? 그러면 그냥 분모에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한 녀석으로 약분을 먼저 해서 계산을 해버려라. 알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식이 더 복잡해질 때는 굳이 전개를 먼저 하려고 애쓰지 말고 일단 무조건 뭐부터? 분모부터 없애게끔. 근데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가 살짝 변형이 돼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8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2분의 3을 하고요. 여기가 2분의 3x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 이럴 때는 분모를 없애려고 8을 곱하면 얘는 없어지겠죠. 얘도 없어지겠죠. 여기도 똑같이 8 곱하겠죠. 근데 여기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럼 그때 한 번을 더 곱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숫자가 너무 커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땐 분배를 해서 한꺼번에 없애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지? 그러니까 바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버린 거예요. 차이점 알겠습니까? 믿어도 돼요? 맨날 대답만 잘해갖고 믿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복잡한 일체만 형식에 대한 풀이들이 나오는 것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연습만 많이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뒤로 좀 넘겨볼까요? 편에서 어디로 가볼 거냐면요, 여러분들 책에 101쪽으로 쭉 와보세요. 네, 단원들지기 와서 102쪽으로 한번 보죠. 102쪽. 복잡한 식에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 거예요. 자, 선생님이 적어놓지는 않은 유형 중에 하나인데 뭐에 대한 얘기할 거냐면요, 10번 문제 보시면 됩니다. 10번. 10번 문제 지금 이렇게 생긴 식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비례식이 등장했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비례식. 보이죠? 그럼 비례식은 우리가 뭐야? 몇 대 몇은 몇 대 몇이다 라고 나오는 게 비례식이지? 그랬을 때는 이 비례식에 대한 문제들을 풀이하는 방법은 비례식의 성질 이용하는 거예요. 비례식의 성질 중에 우리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거야.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그래서 비례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비단 이번 단원뿐만 아니라 언제나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식을 한번 보자고요. 2분의 3x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 대 3은 3분의 1x에다가 플러스 4를 한 거 대 2라고 나와 있지? 자, 여기서 내항 한번 찾아볼까요? 내항이 누구랑 누구죠? 3이랑 3분의 그렇지, 얘네들이 내항이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하고 외항 이렇게 곱해서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내항의 곱을 먼저 한번 써볼까요? 식으로 쓰면은 3의 괄호하고 3분의 1x 플러스 4라고 쓰면 이게 내항의 곱이지? 외항의 곱은 2의 괄호하고 2분의 3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지? 얘네들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이제 뭐 하면 돼요? 분배하면 되겠죠? 분배하면 x 플러스 12는 3x 플러스 2 이렇게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그냥 풀어버리면 되죠? x 이항하면요 몇 x 되죠? 2x 플러스 2 이항하면요 10. 그래서 x가 얼마가 됩니까? 그래요.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는 게 비례식에 대한 얘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옆으로 넘어오세요. 12번도 한번 볼 겁니다. 거기다 밑줄 하나 치죠. 12번은 문제 중에다가 뭐라고 밑줄 칠 거냐? 해가 x는 3일 때 거기다 밑줄 치셨습니까? 자, 해가 x가 3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은 해가 어떻다는 얘기죠? 해가 3이라는 얘기야. 그냥 다시 말하면 x에다 3을 대입하면 성립해요 안 해요? 하죠. 지금처럼 12번 문제처럼 해가 뭐 3이다 라고 나와버리지? 그럼 이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지? 밑줄 우리 여기다 쳤지? 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대입하면 성립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오케이? 즉 다시 말하면 x에다 뭘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3을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2번 문제도 한번 또 보죠. 5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한 것이 6에다가 괄호하고 x 플러스 a를 계산하고 마이너스 12를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녀석의 해가 x가 얼마라고요? 3이라고 나왔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3을 대입할 거야. 근데 딱 보니까 a도 하나 보인다. 맞지? a에도 3 대입하면 되겠지? a에 3을 대입하면 되겠지?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그렇죠. x자리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을 딱 대입해서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에서 5를 빼니까 0이죠? 은 6의 괄호하고 a 플러스 3으로 자리 바꿔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전개하지 말고 6으로 나눠버리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2가 될 거 아니에요. 0은 6으로 나눠도 그냥 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0은 a 플러스 3에다가 빼기 2를 한 겁니다 라고 되겠죠?
그럼 결국 a 플러스 1이 얼마가 돼요? 0이 되면서 따라서 a는 얼마가 됩니까? 그래,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해가 누구다라고 나왔을 때 뭐 하라고요? 대입하시면 된다고요. 그냥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쭉 넘어와서요, 한 장을 넘겨볼까요? 또 다른 유형에 대한 얘기 하나를 더 해봅시다. 자, 어디로 갈 거냐? 105 쪽입니다. 105 쪽 오셨어요? 105 쪽에 3번 문제 보세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3번 문제.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해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이라고 나와야지? 거기다 밑줄. 해가 자연수. 이제 우리가 문제가 조금씩 복잡해지게 되면 이러한 조건들이 붙는다라는 얘기예요. 해가 자연수. 그러면 우리는 자연수가 뭔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난 또 물어봐야죠. 자연수가 뭐죠? 정수하고 정수하고 정수 말고 정수 말고 양수하고 양수하고 음수 1 1.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연수. 이봐 초록들 자연수. 자, 노트 꺼내. 빨리 찾아봐. 어디 있어요? 없는 거 그럴 리가요. 언제 배웠어요? 언제 배웠는지도 몰라요? 그때 그거 소인수분해 넘어가서 나오겠죠. 어디 있어요 자연수? 거기 있네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정수와 자연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자연수가 왜 안 써있죠? 내가 자연수라는 얘기를 여기서 써놓고서 지금 안 써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응? 왜 안 보일까요? 안 썼으니까 안 보이죠. 응? 안 썼으니까 안 보이죠. 응? 얘가 여기서 양수 얘기하고 쭉 내려오면서 유리수 얘기하고 정수 얘기하면서 정수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었죠. 뭐랑 뭐로 나눠져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와 기준수 0. 그랬을 때 양의 정수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연수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건우 노트픽 다시 해봐 거기.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 자연수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 얘를 양의 정수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네? 양의 정수는 다시 말하면 1분의 a라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잖아. 앞에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1분의 a의 형태면서 플러스 부호를 가지는 숫자가 바로 자연수, 양의 정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즉 해가 무조건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돼요? 이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한 상태로 문제에 주어진 식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x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a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문제에서는 a 값을 구하라고 해서 a가 얼마인지가 궁금해 하는 거야. 맞지? 근데 우리는 방정식에 해가 자연수라는 얘기지, 해가 얼마인지, 해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방정식에서 a가 뭔지 궁금한 것이 아니라 해가 궁금합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해가 궁금하다? 해는 x야 a야? 그래. 그래서 이 방정식을 지금부터 x는 뭐가 나올지 방정식을 풀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3x 뭐 할 거예요? 이항하죠. 몇 x 되죠? 5x. 그럼 a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쪽으로 이항이 가야 되죠? 5x가 15-a다라고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궁금했던 거죠? 5로 나누면 되죠? 5분의 15-a다.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써놓은 식에서 얘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지? 자연수. 다시 말하면 분모가 얼마여야 돼? 1이 돼야 되지. 근데 지금 분모가 얼마야? 5지. 1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죠? 그럼 1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만들 거냐?
분자와 약분을 해서 만들면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15에서 a를 뺀 숫자가 뭐면 되는 거야? 5라는 숫자와 약분이 돼야 된다. 즉 5의 배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요 내용까지 접근을 해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 있겠어요? 문제 되게 많이 복잡해지죠? 자, 그랬을 때 이 5의 배수가 되는 모양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얘가 얼마면 될까? 5가 돼도 되겠지? 5의 배수니까 10이 돼도 되겠지? 15가 돼도 되겠지? 20이 돼도 되고 기타 등등 많은 숫자들이 나오겠지? 이 많은 숫자들 중에서 이제 이걸 토대로 A가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15에서 A를 뺐더니 5가 됐어. A가 얼마여야 돼? 10이면 되죠? 15에서 A를 뺐더니 10이 됐어. A가 얼마면 돼? 5면 되죠? 다시 15에서 A를 뺐더니 15가 됐어. 그럼 A가 얼마야? 0. 15에서 0을 빼면 0이 나올 거니까. 15가 나올 거니까. 맞지? 다시 15에서 A를 뺐더니 20이 됐어. 그럼 A가 뭐면 돼? 그래, 이렇게 등등등등의 숫자들로 나올 거란 얘기야. 무진장 많은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조건을 다시 봤더니 A가 뭐래요? A도 자연수라 그랬지? 그럼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여기서 누구야? 10이랑 5밖에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A는 얼마가 된다? 5 또는 10입니다 라고 우리가 쓰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얘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지금처럼 얘기한 거에서 식이 길어지거나 미지수가 여러 개 있는 거. 우리 지금 미지수 몇 개였어? 2개 있었지? X랑 A로. 그런 얘기들. 미지수 여러 개 있는 애들. 근데 이 두 번째 식이 길어지거나 미지수가 여러 개는 문제 유형마다 풀이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 근데 그 방법들을 다 기억할 거야? 그러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방정식의 기본 논리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방정식을 푼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누굴 구하라는 얘기야? 미지수를 구하라는 얘기지? 만약에 내가 식을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주어진 식을 A에 관한 방정식이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미지수로 누구를 생각하라는 얘기야? A를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방정식을 풀라 그러면 X값 찾는 거야? A값 찾는 거야? A값을 찾는 거야. A 관한 방정식일 때는. 근데 지금 문제는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문제 중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X를 찾아야 돼? A를 찾아야 돼? X를 찾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의 기본적인 논리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워 보이는 무언가가 나왔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또 설명해 주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충분히 따라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만 가지고서. 이 뒤로가 이제 조금 어려운 유형으로 들어가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번호 알겠어요? 재민이 알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수는 세 개로 나뉘죠.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와 0. 그럼 0은 부호 붙이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없죠. 그러니까 0은 자연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영상 다시 보셔요. 알겠지? 그때도 아마 내가 누군가의 질문에 의해 얘기를 한 번 더 했을 거야.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마 내가 얘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을 거니까 한 번 더 보면서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들 선생님이 세 문제 추가로 더 풀면서 이제 얘까지 얘기를 한 거야. 확인됐죠? 얘는 이제 문제 유형으로 들어가니까 기본적인 논리에 충실해서 보시면 돼요. 결국에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들의 주요 핵심 포인트는 여기란 얘기야. 분수 또는 소수로 나왔을 때 고쳐서 푸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제발 부탁이니 열심히 풀어야 된다. 아시겠나요? 나 믿어도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한 것들 중에서 혹시나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시간 지금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오늘 한 것들 중에서 선생님 여기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죠? 싶은 것들 있는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개념편 책은 집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유형편 책을 하나 꺼내 놓으시고요. 꺼내셨습니까? 자, 유형편 책까지 꺼내셨어요? 그러면 네, 유형편 책에서 선생님이랑 몇 가지 문제들 조금만 보고 갈 거거든요. 자, 유형편에 지금 나와 있는 유형들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이제 같이 봐야 될 게
유형편책에서 자 여기 유형 10번 62쪽입니다. 얘는 뭐예요? 그냥 분수랑 소수 나오는 거죠. 네, 분수랑 소수 나오는 애들이죠. 얘는 어려움 없이 풀 수 있겠죠. 식 쓰면서 천천히 꼭 풀어보세요. 자, 뒤로 한 장 넘겨볼까요? 유형 11번. 얘가 뭐예요? 해가 주어질 때. 아까 저기 보면 우리 11번 문제 같은 거죠. 해가 주어졌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그 해를 대입하면 성립한다고요.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형 12번 문제가 이제 조금 신기한 문제입니다. 유형 12번에 나와 있는 45번 문제 눈으로 한번 볼래요?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죠? 근데 그 두 개의 방정식의 해가 어떻대요? 같대요. 그러면 위쪽에 방정식이 하나가 있고 아래쪽에 밑에 줄에 하나의 방정식이 또 나와 있지? 위에 줄에 있는 거랑 아래 줄에 있는 거 중에 우리는 뭘 풀 수 있을까? 그래, 미지수가 하나 있어야 풀 수 있잖아. 아래 걸 풀면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해랑 위에 쪽에 있는 방정식의 해가 어떻다고요? 같죠.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하겠네요, 또? 결국에는 유형 11번 문제의 연장이에요. 해를 주어진 게 아니라 해를 니네 보고 직접 구해서 같은 해 가지고 풀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옆에 유형 13번, 이제 까다로운 유형이다에서 나와 있는 유형 13번 문제 한번 볼래요? 5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그 방정식의 해가 자연수일 때 A 값이 될 수 없는 거를 또 찾아 그랬지? 이게 뭐야? 3번에서 풀었다 해가 자연수라는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요거도 한번 도전해 볼만 하겠죠? 한번 도전해 보고 안 되면 또 질문합시다. 자, 뒤로 한 장 마지막으로 또 넘겨보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활용이 나오죠? 그럼 오늘 숙제한 것들은 다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한 것들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지금 없다고 했죠? 집에 가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체크해 놨다가 혹은 적어 놨다가 보충 설명해 주세요. 혹은 알려 주세요라고 꼭 얘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책 전부 다 집어넣으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겁니다.